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아마 제 거를 뭐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, 그래서 뭐 이런 되게, 사실 제 영상들이 엄청 퀄리티도 낮고, 좀뭐 두서없이 얘기도 하고, 이렇게 편집도 안 하고, 뭐 음악도 하나 안 깔려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영상들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부질없는 영상을 왜 이렇게 매일 올리느냐, 이거 자주 올리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크게 생각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저런 녀석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.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, 두 번째는 일단은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접하게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들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게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서 대충대충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면, 일단은 사실 어떤 영역이든 간에, 모두가 잘할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그 저희 통계 시간에 나오는 정상분포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중간인 사람들이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제일 못하는 사람들, 그리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, 뭐 못한다 잘한다 보다는 상위에 있는 사람들,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나눠지게 되는데, 저희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 모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모두가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유튜브나 뭐 영어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잘하는데 뭔가 회화 같은 것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못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, 그거는 이 영어를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. 내가 영어를 비록 회화를 배운 적은 없지만 원어민처럼 구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영어를 말을 꺼낸 것조차 꺼려하는 것처럼, 이렇게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로 팟캐스트 같은 것들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못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팟캐스트라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라디오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사실 팟캐스트도 처음에는 되게 꺼려져서 하질 못했어요. 나 같은 게 무슨 팟캐스트를 하냐, 그런 거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, 제 어떤 후배들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되게 재밌게 하기도 하고, 이렇게 구독자들이 하나둘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쟤네가 하는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저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, 뭐, 3명 정도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, 그래도 지금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, 구독자가 뭐 800명, 9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팟캐스트계에서 800명, 900명이면 그래도 아주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. 물론 뭐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, 그렇게 뭔가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쌓여가는 게 있더라고요. 조금씩 스킬도 늘어나고, 뭔가 좀 복잡하게 느꼈던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저같이 어떤 본보기를 보여드리면서 저런 사람도 할 수 있구나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유튜브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허접하게라도 매일 올리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물론 저도 이렇게 일부러, 어떻게 보면 일부러가 맞겠죠. 하자면 이렇게 좀 대충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,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임상심리 수련 과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다른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수련 과정이 끝나고 전문가 자격을 갖고 일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일이 수월한데, 아직은 제가 좀 실력도 부족하고 또 수련 과정이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부족한 시간에도 뭔가 조금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 9월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, 그때도 물론 영상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제가 좀 노력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. 뭐, 나름 컷 편집도 하고, 화질도 보정하고, 뭐, 배경 음악도 넣었었는데, 그래서 깨달은 결과, 이거는 이렇게는 내가 할 수가 없겠다. 일이 상당히 밀렸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면서.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이, 그러면 대충이라도 일단 올리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좀 오즈모 포켓이라는 조금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사가지고
이렇게 좀 요즘 매일은 아니어도 뭐 주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좀 제대로 된 영상들을 좀 구성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해서 짜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올해로 이제 이런 전문가 과정 수련이 끝나기 때문에 한번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전에는 좀 감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허접하게라도 좀 명맥을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. 제가 지금 계속 카메라 방향이 바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팔로 이걸 들고 있는데 팔이 아파서 그 양팔을 바꿔서 들고 있는 거고요. 네,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을 때 갑자기 하면은 그때는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좀 겁도 나고. 그래서 뭔가 조금씩 물을 예열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해보다 보면 그래도 뭐 컷 편집이나 지금 배경 음악 넣고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다음에는 또 뭔가 조금 더 기술을 배워서 좀 뭐 배경음악도 더 좋은 걸로 넣고 뭐 좀 이런 이미지나 다른 효과음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좀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물론 처음부터 되게 떡상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첫 번째 뭐 초반부 영상들은 다 되게 허접하거나 아니면 되게 뜬금없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. 저처럼 뭐 길바닥 찍은 분들도 있고 그냥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찍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점점 이제 뭔가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또 이 카메라 자체에 익숙해지면서 좀 스킬이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꾸준히 좀 유지를 하다 보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맨 처음 했던 영상은 옆에 막 종이 같은 거 대도 않는 독서대에다 꽂아놓고 막 그걸 보면서 하느라 되게 눈 돌아가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유튜브가 뭐 되게 레드 오션이다라는 얘기도 많고, 많은 사람들이 좀 뛰어들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, 뭐 저도 제가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, 그냥,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게 직장을 대신해서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분들은 마인드가 좀 다르시겠지만, 저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취미로 하는 분들은, 그냥 뭐 구독자 이런 것도 연연하지 말고,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, 그거를 뭐 10명,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좀 봐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저희가 평소에 뭐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주겠어요?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은 물론 제 지속 시간을 보면 1, 2분 듣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. 그런 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걸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8분이 지나버렸네요. 좀 쓸데없는 말들로 시간을 뺏어 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